네, 중학생들의 고등 선행 완벽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진학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내신 등급 산출 방식이 바뀐 거 아시죠? 그 종전과 바뀌었죠, 다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200점 만점에 내신 150점, 그리고 기타 등등이 50점으로 이렇게 200점 만점으로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바뀜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근데 가장 큰, 그러니까 수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보시면 종전에는 과목 표준 편차가 분모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과목 수가 분모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딱 하나만 따갖고 왔어요, 일단. 근데 과목 표준 편차가 분모로 들어가는 것과 과목 수가 분모로 들어가는 것 차이점이 무엇이냐? 표준 편차가 분모로 들어가면 이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과목 수가 분모로 들어가면 그냥 과목인 거예요. 그냥 수학 끝인 거예요. 이 과목이 그에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특히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약간 학교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당연히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고 싶으실 테니 점수가 낮게 나오게 시험을 출제하실 리가 없죠. 저희 반, 제가 지금 중3부터 고2까지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3 아이들, 저희 반 평균이 99.1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딱 한 개 틀린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생기는 문제점. 네, 내신 문제가 쉬워지면 만점자가 나오기 쉽겠죠. 200점 만점자가 나오기 쉬워지면 아이들이 특목고에 원서를 낼 때라거나 아니면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낼 때 분명히 이점이 있긴 있어요. 이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수학 내신 대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수학은 쉬워지는데 고등학교 수학마저 쉬워져 버린다면 아이들 수능 변별력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고교 학점제 때문에 지금 등급이 5개로 바뀐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수능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기 할 때 난이도가 뭐 스스로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대학교에서는 걸러내야 될 거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내신 대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거 끝내자. 요즘 그거 유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확실하게 고교학점제가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중학교 때 당연히 고등학교 걸 끝내놓는 것이 나머지 고2, 고3 내용을 학습하기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수학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필수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3과 고1의 커리큘럼을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중3 아이들 커리큘럼이 이게 총 12개거든요. 이걸 1년 동안 배워요. 1년 동안. 그런데 고1 딱 들어가면 똑같이 12개인데 이게 딱 4개월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똑같이 12개라서 양 자체가 뭐 비슷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소단원들의 가지치기가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12개이긴 하지만 소단원이 3개씩만 달려도 여기는 뭐가 소단원 3개에 세부 단원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형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 뭐 센이라던가 물론 센도 많긴 하지만 마풀, 시너지 뭐 이런 교재 한번 보세요. 자이스토리 보시면 두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소단원이 되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나 내신 198이야, 나 내신 190이야 이랬던 애들이 요만큼 공부해서 그렇게 맞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양을 소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지금 저희 반 아이들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헉헉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들여 배운 이 내용이 기말고사 범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천재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학습량 자체를. 그래서 시간이 지금 문제가 좀 쉬워지고 하니 이 시간에 아이들 체험학습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추억을 쌓는 것도 좋지만 저희 아이들이 우리는 성적을 잃고 추억을 얻었다고. 근데 물론 그게 효과적인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서는 선행이 반드시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의대를 목표로 한다거나 아니면 스카이, 중경외시 이렇게 꼭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선행이 필수가 돼버린 거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을 거예요. 해야 할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든 중학생들이 전부 다 선행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건 또 아니죠. 지금 이렇게 내신이 쉬워졌는데 그래도 약간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80점 넘기도 약간 힘들고 뭐 다른 추억을 쌓느라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든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현재 밟고 있는 단계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수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수학은 약간 돌 쌓는 거랑 비슷해요. 큰 구멍에 일단 큰 돌들을 쌓고 그 위에 약간 작은 돌들을 뿌리고 그 위에 또 작은 돌들을 뿌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모래까지 뿌려서 완성시키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수학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는데 거기다가 고등과정의 수학을 넣는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반응이 극대화되는 거죠. 너무 싫어. 하기 싫어. 안 볼래. 안 할래.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일단 중학교 수학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2차 함수가 고1 수학 상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고1 때 나오는 인수분해가 수학 상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이들도 중3 수상 같이 나가면서 애들이 똑같은데 신기하다 이러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수학 상을 하면서 2차 함수랑 인수분해 메꿀 수 있어요. 메꿀 수 있는데 그냥 메꾸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그 윗단계의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야 성적이 잘 나올 텐데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목적이 난이도 중짜리 잘 풀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센 B만 다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제를 맞추고 그걸 맞춰서 대학을 잘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공부를 시키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는 상태에서 특히 3학년 2학기 1을 선생님들이 이제 내신에 잘 안 들어가고 하시니까 이렇게 잘 넘어가시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학습시켜 주셔야 돼요. 3학년 2학기 1이 안 되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 1 파트에서 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거의 15년 동안 아이들 입시 수학을 가르쳤는데 원을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는 친구를 보는 게 물론 10손가락보다 많긴 하지만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1 반드시 잘 학습시켜서 올려보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선행을 할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이 좀 쉬워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라고 성적표를 받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2까지는 끝내주셔야 돼요. 이게 수상, 수하 하고 난 다음 수1 그리고 수2죠. 수2까지는 끝내주고 그 다음에 고1 들어가면 다시 수상 들어가는데 이게 왜 수2까지 끝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2의 미적분 개념을 수상에 적용하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2차 함수도 그렇고 나머지 정도 그렇고 근데 그 수2 내용으로 수상을 정말 5분 동안 푸는 걸 자 이거 30초면 끝나 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애들이 수2를 몰라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물론 서술형풀이 알려줘야죠. 서술형풀이가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수2가 끝나면 객관식은 빨리 치고 넘어간다고요. 이번에 동하고 서술형 몇 점 나왔어요, 어머니? 60점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서술형이 60점 나왔어요. 서술형 60점. 그러면 그 60점짜리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40점 객관식을 미친듯이 빠르게 풀고 내려가야 되는 건 거죠. 그냥 문제를 내가 알아서 푸는 거랑 서술형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랑 푸는 게 부담감이 다르잖아요. 느낌적으로 아무래도.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빨리 풀 수 있는 해법들을 많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이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했을 때 노력한 만큼 성취도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 중학생들은 공부 조금 덜 하는 것 같아도 성적 잘 나오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서술형이 60점인데 그거 어떻게 울면서 나와요. 애들 시험 끝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저 진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쌤. 그런데 이거 알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나온다고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대요.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져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요. 그 해법들을 수2에서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상이지만 수하 경우의 수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 경우의 수 문제를 가지고 뭐 P를 쓰건 C를 쓰건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얘네가 다 합쳐져서 빨리 풀 수 있게 해주는 게 수2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진짜 의대를 꼭 갔으면 하는데 아니면 약대를 갔으면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미적까지 끝내줘야죠. 반드시. 혹시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막 뭐 대치, 평촌, 중계, 목동, 학원가에서 칠판 큰 거 깔아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미적분을 암산으로 푸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하고 막 다 박수를 쳐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행을 엄청 빨리 당기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추억과 선행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아름다운 추억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애들이 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애가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죠. 왔다 갔다. 가끔 가다가는 88점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얘가 90점 간혹 가다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80점인데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상이랑 하까지는 끝내주셔야 돼요. 이게 88점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이의 연산 속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중학교 수학 수준은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은 대치걸로 문제를 준비를 시켜요. 풀다 보면 헉헉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네 것도 막 가져와서 시키죠. 난이도를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공부하는 이 수준이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 정말 너무 막 A급 나오는 수학 문제들로 막 만들어 놓은 시험지 풀라고 하면 나올까요? 90점 이상이? 지금 만점 받아왔지만. 그런데 8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는 건 수학 공부를 좀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전 선배들은 아닐 수 있어요. 선배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세대가 바뀐 이 시점에 시험 문제가 쉬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 성적이 A가 안 나온다. 네, 공부를 더 시켜야죠. 하지만 그래도 역량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시키신다면 고1 들어가기 전에 학까지는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80점 진입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중등교육과정 수학 내용이 빠져버리면 고등학교 절대 천장을 뚫을 수 없어요. 절대 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중3 거의 메인 아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3 아이들은 지금 상하를 끝냈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 뭘 할 거냐? 수원을 팔 거예요. 이거 딱 하나만 팔 거예요. 왜냐? 수학 커리큘럼 중 가장 많은 양을 담당하고 있는 게 수원이에요. 수상도 진짜 양이 많거든요. 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상의 반이 수하예요. 수상 양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수원이에요. 그리고 더 어렵죠. 네. 여기서 애들 어려워하는 거 다 모아놨어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등비수열, 등차수열, 수학적 귀납법. 그러니까 다 어려워하는 거. 골고루 다 모아놓은 게 수원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거 하나 하기에도 벅찰 거예요, 아마.
이거 하나 하기도 벅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제 아이들 학기 다시 들어서죠. 학기 들어서고 나면 거의 내신 대비가 한 2주면 끝나거든요. 시험 문제가 뭐 되게 소소하기 때문에 거의 2주면 끝나서 그 2주를 제외하고 난 다음은 이제 상 기출을 풀려요. 지금도 기출문제를 풀리고 있기는 해요. 기출문제 풀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학기 들어가고 나면 이제 상 기출문제를 풀리면서 고1 대비를 하는 거죠. 이때 풀리는 기출은 요즘, 그러니까 저희 근처에 있는 메인 학교 기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방으로 나가 있는 기출. 우리 아이들이 풀었을 때 그래도 50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기출. 왜냐면 중학생들이 선행하는 느낌이랑 기출문제를 딱 받는 느낌이랑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선행을 할 때는 문제집에 타이틀이 있죠. 뭐뭐로 그러니까 뭐 유형 1번 하고 밑에 유형 2번 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교재로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그걸 연습한 다음 단원 테스트를 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적으로 안정이 돼요. 아, 내가 배웠고 시험 보고 배웠고 시험 보고. 그런데 기출을 딱 주는 순간 모든 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번 유형이지? 그게 없어요. 유형이 섞이기 때문에. 유형이 섞여서.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풀림으로써 애들이 고등수학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이 유형이고 이 문제가 이 유형이구나라는 걸 짝 맞추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시간이 많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하기도 바빠요, 아이들 진짜. 그리고 수원은 기출을 풀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보다 난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집으로 한 번 더 문제를 풀고 나면 겨울방학이 오겠죠. 근데 상은 A부터 지금 전부 다 중3 부모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뭐 중1, 중2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 들어가면 1학년이 A부터 E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바뀌죠. 그럼 무조건 90을 넘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아니면 승산이 없겠죠. 뭐 정부에서는 1학년 때 학습 경감을 시켜주고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 내신이 망쳤다고 자퇴를 하고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걸 방지하고자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시험에 B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D로 나눠도. 그럼 B 나온 친구들은 나는 이게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니까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2학년 때 성적을 잘 맞춰야지 라고 할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90점 이상의 A면 전교의 50%가 90점일 수도 있는 건 거죠. 네. 수상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더 강조해야 되는 단원이거든요. 이때 상을 풀 건데 이때 상은 당연히 제일 윗단계죠. 블랙라벨 일품. 그리고 블랙라벨 일품은 약간 내신 형태의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 플러스 모의고사 유형들로 문제를 더 추가할 거예요. 그거 풀고 수1 했으니까 수2 할 수 있죠. 1, 2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수하가 빠졌는데 수하는 이때 한 번 하고 지나가도 되느냐?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에서 나오는 개념은 경우의 수, 우리 아이들 2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 거기서 조금 따와가지고 적용시킬 만한 게 있지 그렇게 크게 메인 테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그 친구는 엄청 대단한 거죠. 그냥 그 친구의 케이스인 거예요. 그 친구의 케이스를 다른 아이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처럼 시간이 많을 때 고등 선행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더 궁금하시거나 문점 드시는 거 있으면 데스크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수학 강사 최예나였습니다.